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 아프리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네. 어느 기관에서 아프리카의 18세에서 24세 청년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요. 52% 정도 되는 젊은이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교육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52%. 젊은이의 절반이 조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네요. 정말 그렇죠. 높은 비율이죠? 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좀 큰 요인입니다. 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사는 18세 청년은 대낮에 납치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외신에 드러났거든요. 버스 운전사가 저 사람 너 납치하려 한다 해서 겨우 납치를 면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통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어머, 우리나라는 사실 치안이 정말 좋아서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또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안전한 데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대거 한반도 탈출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60년대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다녀온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분 말로는 파독 간호사 중에 3분의 2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뭐 유럽, 캐나다 이런 데를 이민을 갔다 그래요.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이 좋지 않았죠. 대부분 고학력 청년들이었죠. 그렇죠. 예.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훌륭한 인재가 유출된 셈이고요. 그렇죠. 많이 아까웠죠. 네. 그 아프리카와 관련해서 인재 유출 협약을 맺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인재 유출을 막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까지 인재를 붙잡는다. 정말 절박감이 느껴져요. 예, 알고 나면 더 절박해집니다. 그 인재의 중요성을 여실하게 증명하는 사례를 역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1492년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 스페인에서는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쵸. 우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을 알린 사건입니다. 스페인으로서는 대단한 업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존재하던 모든 금과 은을 합해도 신대륙에서 스페인으로 실어온 금은보다 많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또 이 돈으로 유럽에 패권을 놓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빼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경제력이죠. 그렇죠. 가장 큰 힘을 얻은 셈이죠. 네. 이 그렇죠. 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바로 그 해에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 최후의 이슬람 왕조를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781년 동안 지속된 유럽에서의 이슬람 통치가 종식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유럽이 환호했을 만큼 큰 성과였습니다. 돈과 영토 모두를 얻었으니까 스페인은 이제 번성할 일만 남았겠네요. 그렇죠. 이걸 좀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남북 간이 통일되고 네. 대한민국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와 유로화가 중국, 일본, 동남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정도 뭐 그렇게 되는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정말 스페인에는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80년쯤 뒤에 스페인은 파산했습니다. 1577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1588년에 패배를 모르는 함대,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패배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인은 몰락했습니다. 아니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한 위대한 나라가 왜 몰락한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핵심 키워드가 인재 유출입니다. 그런데 이 인재 유출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 군대가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바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람브라 칙령인데요. 네. 카톨릭이 아닌 유대인과 이슬람인들은 모두 추방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인재 유출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네요. 예. 축제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거고요. 그렇죠. 뭐 유대인들 충격에 빠졌죠. 그 4달 안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스페인을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네. 그런데 4달 안에 재산을 처분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거의 모든 돈을 국가에 빼앗기고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지배자가 왜 이렇게 했냐면 네. 전쟁으로 부실해진 국고를 채우고 공신들에게 좀 재물을 주려고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꽤 성공적으로 실행됐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은 그 뒤라면 모를까 거대한 성과 앞에서 맞은 비극이라서 상실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큰 비극이죠. 그 유대인 19만 정도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스페인 인구가 1000만이었으니까 뭐 많은 숫자는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상공업과 금융업을 주름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 인재가 유출된 뒤로 스페인은 여러 호재 속에서도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대부분 네덜란드로 건너갔거든요. 그 네덜란드는 16세기와 17세기에 네덜란드 호황기라고 하는 황금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인재들의 활약 덕분이었죠. 기업 총수들이 인재 부르짖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또 하나 더 지방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방의 인재가 서울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 문화인프라 등 여러 요인이 있죠. 얼마 전에 네. 개인 택시를 하다가 네. 군의원에 당선된 분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당선된 곳이 이제 경북에서 고령 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공약이 조금 뜻밖이더라고요. 고령화 지역이면 이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내건 공약이 뭐냐면 키즈 카페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령화 지역이라도 젊은 엄마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노인이 많다고 해서 노인들만을 위한 정책 혹은 지역이라고 지역스러운 정책에만 머물면 결국 있던 인재도 떠나갑니다. 그렇네요. 좋은 인재가 대한민국에 남고 또 지역을 성장시킬 인재들이 고향에 남도록 하는 정책,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500여 년 전 스페인이 남긴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돌아봤는데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노래 있을까요? 신중년의 아름다운 강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예, 그 인재들이 좀 네. 아름다운 강산이 많이 남아서 지역과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강산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에 이렇게 인재들이 많이 남아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강산.